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2시 우크라이나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5-3-2 수비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전술. 3명의 센터백과 2명의 윙백을 활용해 측면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야렘추크 출리악을 이용한 역습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트루빈의 선방력 자바르니 스바톡의 안정된 수비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아나톨리 트루빈. 이 선수는 세계적으로 평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골키퍼로 안정적인 반응 속도와 공중 장악력이 우크라이나의 수비 핵심입니다. 일리아 자바르니. 이 선수는 최종 라인의 중심으로 리더십과 수비 IQ가 뛰어납니다. 로만 야렘추크. 이 선수는 피지컬 연계타점 모두 우수하며 득점 기대치 가장 높은 공격 자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도브비크는 우크라이나 최고의 득점원이 빠진 것은 큰 타격입니다. 수다코프는 중원 창의성 감소되었습니다. 아르세니 바타오프 브라즈코는 중원 로테이션 약화되었습니다. 결론은 중원 공격 쪽 부상자가 많아 전력 90% 수준입니다. 두 번째 아이슬란드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전통적으로 피지컬 기반의 직선적 공격, 롱볼, 세트피스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 세대 교체 속도는 더딘 편이며 개인 능력 차이가 큽니다. 공격은 거의 구드 존센 하랄드손 요한네손을 통해 전개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알프레드 피네보것은 굿존센 형제는 경험 결정력 세트피스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헤기슨 하랄드손 빠르게 성장 중인 젊은 이성 공격진입니다. 요한네손은 아이슬란드의 패스 전개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등록된 결장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스쿼드가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슬란드는 팀 조직력과 투지는 갖추고 있지만 개인 기량과 경기 영향력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크게 뒤져 승부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입니다. 승무 등 꾸준히 실점 최소화. 공격력은 떨어지나 경기 운영 안정적이고 강팀과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 유지. 다음은 아이슬란드입니다. 패 무패 승 등 기복 심합니다. 득점력은 중간 수비 실수 잦습니다. 유럽 중상위 팀들과의 경기에서 경쟁력 부족. 흐름 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우세합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먼저 맞대결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2-0 승, 4-0 승. 우크라이나가 최근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세합니다. 특히 피지컬 기동력 미드필드 장악력 모두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500대 아이슬란드 롱볼 공세. 우크라이나의 3센터백이 롱볼 높은 공 싸움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냐가 중요합니다. 도브비크와 수다코프의 부재로 인해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축소된 상황에서 야렘추크의 개인 돌파와 연계 능력이 우크라이나 공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세트피스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인 만큼 한정된 기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려 득점으로 이어갈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오체레트코, 야르몰류크, 나자로나가 이끄는 중원의 활동량과 압박이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들의 강한 템포 장악이 우크라이나의 주도권 확보에 직결됩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역습 상황에서 하랄드손과 요한네손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의 역습 찬스를 두 선수가 얼마나 날카롭게 마무리하느냐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경기 예상 결과는 우크라이나 2-0 또는 2-1 승리가 유력하다.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크라이나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체급,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에서의 격차가 분명해 경기 흐름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2시 알바니아 대 영국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알바니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실리적인 축구를 추구하며 수비 조직력과 역습 속도가 팀의 핵심입니다. 하사이지무 시티 등이 수비 라인을 안정시키고 아슬라니 라치가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빠른 전환을 시도합니다. 공격에서는 브로야의 개인 돌파와 속도의 의존도가 크며 측면에서는 마나이가 돌파와 연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아르만도 브로야.
이 선수는 알바니아 공격의 핵심으로 공간 침투와 역습 마무리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크리스티안 아슬라니. 이 선수는 경기 템포 조절, 전진 패스, 압박 저항 능력이 뛰어난 알바니아의 중원 사령관입니다. 엘세이드 하사이. 이 선수는 경험 많은 풀백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큰 전력 누수는 없으며 스쿼드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공격 자원 데쿠 우준이 등이 벤치에서 옵션을 제공합니다. 결론은 조직력은 좋지만 개인 능력과 전체 전력은 유럽 톱티어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국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토마스2의 체제답게 점유율 압박 빠른 템포 전환이 모두 결합된 구조입니다. 중원에서 라이스 앤더슨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방에서는 케인, 사카, 레시포드, 로저스 등 폭발력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모든 에어리어에서 알바니아를 압도할 선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 이 선수는 득점력, 연계오프, 더볼 모두 최상급입니다. 부카요 사카. 이 선수는 돌파, 크로스 마무리 모두 위협적이며 잉글랜드의 측면 공격을 책임집니다. 데클란 라이스. 이 선수는 팀 안정의 핵심으로 압박, 커버 범위, 빌드업 능력 모두 우수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마크 게인은 발 부상으로 11월 후반 복귀 예정이고 그 외 주력 전력 대부분 정상 출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국은 스쿼드의 두께,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 모두 유럽 최정상급 전력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먼저 알바니아입니다. 최근 5경기 전적에서 5경기 전승으로 1대0, 4대2, 1대0 등 실리적 경기 운영으로 꾸준히 승리하였습니다. 수비 조직력 좋아졌고 실점 최소화 성공하지만 상대팀의 레벨이 영국보다 낮은 편이라 지표의 신뢰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최근 5경기 오전 전승, 전 경기 무실점으로 세르비아, 라트비아, 웨일즈 등과의 경기에서 전력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공격력 폭발, 수비도 안정. 완벽한 경기력 유지 중으로 흐름도 영국의 한 단계 위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영국은 알바니아와의 공식전에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체급 차이, 공격 자원 차이, 스쿼드 깊이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투의 부임 이후 경기력 안정,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잡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알바니아의 수비 조직력이 영국의 압박과 템포를 얼마나 견뎌낼지가 핵심 변수이며 영국이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할 경우 알바니아가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야의 역습 한 방이 알바니아의 거의 유일한 득점 루트가 될 전망이지만 영국의 스톤스, 콘사 조합은 이런 단발 공격을 억제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영국의 이선 라인이 만들어낼 폭넓은 공격 전개가 알바니아 수비에 큰 부담이 되며 알바니아가 이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실점 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이스와 앤더슨이 장악하는 중원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우세한 구조를 갖고 있어 알바니아가 빌드업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다섯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영국은 공수 전력, 개인 기량, 전술 완성도에서 모두 알바니아를 크게 앞서고 있어 경기 흐름은 영국이 전반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니아는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영국의 조직적 압박과 공격 전개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 스코어는 2대0 또는 3대1 영국 승리가 가장 유력하며 영국의 완승이 전망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7일 오전 2시 세르비아 대 라트비아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세르비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세르비아는 중앙과 측면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격 전개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이 특징입니다. 중원에서 구델루키치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고 블라우비치를 중심으로 한 단조롭지 않은 공격 전개가 가능합니다. 좌우 윙백과 이선 미드필더의 전진 가담으로 측면 공간을 넓히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두산 블라우비치. 이 선수는 최전방 공격의 중심으로 침투력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세르비아 득점 핵심입니다. 필리프 코스틱. 이 선수는 좌우 측면과 중원을 연결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루카 일리치. 이 선수는 경기 조율과 수비 가담, 장거리 패스 능력까지 갖춘 중원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이반 일리치. 이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그 외 주력 선수 대부분 정상 출전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 라트비아를 압도하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트비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5-4-1, 라트비아는 500을 기반으로 한 수비 집중형 팀이다.
상대 공격을 최대한 봉쇄하고 몇 안 되는 역습 기회를 살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중원에서는 이카우니에크, 치가닉스가 수비형 역할을 맡으며 전방에 구트코브스키를 통한 단발 역습을 시도합니다. 공격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득점 루트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구트코브스키. 이 선수는 몇 안 되는 역습 기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라트비아 공격 핵심입니다. 이카우니에크. 이 선수는 중원 수비와 공격 전환 연결 역할입니다. 치가닉스. 이 선수는 좌우 수비형 미드필더, 경기 안정화와 패스 커버 범위 넓습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으며 스쿼드는 비교적 정상입니다. 결론으로 조직력은 있으나 개인 기량과 공격 옵션 부족으로 상위권 팀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세르비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영국 0대2 안도라 3대1 알바니아 0대1 영국 0대5 라트비아 1대0 강팀 상대로 일부 고전했으나 약팀 상대로 안정적 승리하였습니다.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라트비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영국 0대5 안도라 2대2 알바니아 0대1 세르비아 0대1 마케도니아 0대0 강팀 상대로 열세, 약팀 상대로 간간히 승점 확보하였습니다. 역습과 세트피스 외 공격 옵션 제한적입니다. 흐름에서도 세르비아가 한 단계 위며 전력 차이가 뚜렷합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세르비아는 라트비아를 상대로 체급과 전술 완성도에서 우위입니다. 중원 장악과 측면 전개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라트비아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제한적인 수비 집중과 역습 외에는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므로 세르비아 주도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라트비아의 500 수비가 세르비아의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을 얼마나 견뎌낼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블라우비치의 침투와 코스틱의 측면 전개가 세르비아 공격의 핵심이며 라트비아가 이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라트비아의 역습 기회는 구트코브스키의 개인 돌파와 단발 슈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세르비아 수비진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세르비아가 우세한 만큼 라트비아가 빌드업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으며 경기 전체 주도권은 세르비아가 가져갈 전망입니다. 다섯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세르비아는 공수 전력, 개인 기량, 전술 완성도에서 라트비아를 크게 앞서고 있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트비아는 수비 집중력과 역습 한 방에 의존할 수 있지만 세르비아의 조직적 압박과 공격 전개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 스코어는 2대0 또는 3대0 세르비아 승이 가장 유력하며 세르비아의 안정적 완승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7일 오전 4시 45분 이탈리아 대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1-2-3 전통적인 안정적 수비와 빠른 측면 전개를 결합, 빌드업 시 중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특징입니다. 풀백 벨라노바, 캄비아소, 센터백 만치니, 부옹조르노가 수비 조직력 핵심입니다. 미드필더 토날리 크리스찬트가 경기 템포 조절 및 공격 전환 담당입니다. 공격에서는 스카마카, 자카치니, 라스파도리 등 최전방과 측면 공격 조합을 통해 득점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가에타노 스카마카. 이 선수는 중앙 공격의 핵심으로 침투와 마무리 능력 뛰어납니다. 니콜로 토날리. 이 선수는 경기 조율과 수비 커버, 전진 패스 능력을 통해 중원에서 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지안루카 만치니. 이 선수는 수비 안정성과 공중볼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수비의 핵심 축으로 활약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는 충돌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합니다. 그 외 주요 선수 대부분 정상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으로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며 공격 옵션도 다양합니다. 두 번째, 노르웨이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공격 중심팀으로 하알란드, 소르로스 중심의 전방 득점력 극대화합니다. 중원에서는 베르게 모르텐, 토르스비 등이 수비와 공격 전환 역할을 합니다. 수비는 상대적으로 약간 불안정하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측면 윙어 및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공격폭 넓힙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엘링 하알란. 이 선수는 최전방에서 득점의 핵심으로 뛰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합니다. 알렉산데르 소르로스. 이 선수는 하알란드와 연계 및 침투, 득점 지원을 합니다. 데클란 베르게. 이 선수는 중원 장악 및 공격, 수비 연결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으며 주력 선수 정상 출전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압도적인 공격력과 득점 잠재력을 갖춘 팀 수비 안정성은 상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먼저 이탈리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몰도바 0대2, 이스라엘 4대5, 에스토니아 1대3, 이스라엘 4대5, 에스토니아 5대0. 공격력 강점 다소 실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빌드업과 경기 조율 안정적입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최근 5경기는 에스토니아 1대1, 뉴질랜드 5대0, 이스라엘 5대0, 몰도바 11대1, 핀란드 1대0. 공격력 폭발, 특히 하알란드 중심 득점력 뛰어납니다. 수비 안정성은 약팀 상대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강팀과 맞대결 시 다소 취약합니다. 흐름에서도 노르웨이 공격력이 위력적이고 이탈리아는 수비 안정성과 빌드업이 강점입니다. 넷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이탈리아는 수비 안정성과 조직적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하알란드, 소르로스 조합으로 전방에서 강력한 득점 압박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노르웨이 공격진이 이탈리아 수비 라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지, 이탈리아 미드필더가 하알란드와 소르로스의 전방 침투를 막고 경기 템포를 장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팀 측면 풀백과 윙어의 전진 전개가 득점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낼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이탈리아는 수비 조직력과 경기 조율 우위, 노르웨이는 압도적 공격력 우위입니다. 중원 싸움과 수비 라인 관리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2대1 노르웨이가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면서 노르웨이 공격을 잘 막으면 이탈리아가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